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요리사는 돈을 못 버는 직업일까에 대해서 한국과 호주의 요리사 임금, 복지, 진로, 교육 등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영상이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애초에 영상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각종 요리사 관련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SNS 활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조리백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임금 관련한 푸념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전 월 200, 한 달 6번 휴무, 쉬는 시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요? 라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정상일 리가 없는 건데 하도 이런 글들이 많아서 한국은 이런 게 정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체계는 그 나라에 있다면 그렇게 받는 게 맞죠.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위치이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떠나야죠. 아무리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고민 상담해 봐야 대체 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에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죠. 그런데 다른 절이라고 상황이 나아진 건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교회로 가보세요. 새로운 능력에 생각에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거죠. 한국이 싫다면 한국의 임금이나 환경이 자신의 열정을 꺼트리고 포기하게 놔두지 마시고, 호주라는 아니면 다른 국가라는 아예 다른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리사 주방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언어와 나라의 환경이 다른 것 뿐이지 키친이 어디 가겠습니까? 육체노동, 주말근무, 반복적인 일, 기본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환경은 이런 직업적 특성인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처럼 맹목적인 희생을 바라고 요리사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말로 저임금을 주면서 부려먹는 경우는 법적인 제재로 많이 없고, 몇몇 미쉐린이나 극파인다이닝 산업에서의 고급 기술, 경력을 쌓는 것 또한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며 희생의 대가를 채워나가는 거지, 대우 없는 무작정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뱀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넌 내 아래에서 배워야 한다든지 등등, 아직까지는 요리사라는 직업 인식이 이래서 요리사는 원래 이래, 라떼는 더 심했고 야 좀 더 버텨야지 라고 경력 있고 자리 잡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말하니 변화의 시작조차 없는 거고, 절대로 한국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유명해지고 스타 셰프가 되어봤자 자신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활동하고 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임금 줄이고 퀄리티 높이고 노동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서 열정페이 갈아가면서 일해 줄 거니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을 열정과 배움이란 희망에 숨겨놓은 건 원래 이 업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현재 요리사 임금이나 환경을 이야기해보면 비상식적이라고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이 주방에서는 상식으로 통해요. 이런 비상식이 모여서 상식적인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가끔 이런 걸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울대 치대 출신 강창용 선생님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치과의 과잉 치료와 진로 행태에 대해서 양심 고발을 하고 생긴 별명은 왕따, 정의로운 척하는 등등등의 별명이었죠. 저렇게 하면 주방은 망해요. 원래 어느 정도의 오버타임과 희생이 필요한 게 주방인데, 총대 메고 나서서 요리사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순간, 매 순간이 인건비로 깨지게 되는 거죠. 말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주방과 요리사의 적이 될 겁니다. 저야 호주 있으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이 채널도 호주나 서양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보는 거지. 직종마다, 직업마다의 불문율과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수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산업이 돌아가게 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안타깝지만 자영업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피고용인 요리사의 인권만 챙기면, 또 사장님들은 불평하시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도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입고 오시다면 외국 가서 일해서 대우받고 돈 벌고 지금의 스타 셰프들처럼 외국 경력 쌓아서 한국 들어가세요. 저는 호주에서도 요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굳이 요리사라는 직업을 오래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요리사를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때려치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이런 사람들도 요리사를 통해서 호주에 와서 영주권 받고 기반을 다지고 그만둔 거거든요. 그 다음 무엇을 하냐? 청소나 운전합니다. 돈 확실하게 더 버세요. 요리사보다 두세 배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어릴 적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원래 요리사도 잘 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자기 위치에서 10년, 20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꼭 돈 좀 만지면 전에 일했던 요리사 스스로의 얼굴이나 경력에 먹칠하는 분들도 꾸준하게 나타나세요. 요리사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전문기술대학교인 요리대학은 영어를 못해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요리를 끝까지 한 분들도 아닌 실패한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사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거에 조금 화가 난다는 거죠. 공부해서 돈 잘 버는 직업 선택하지 왜 요리사를 하냐는 질문에 그 대답은 저는 좀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유학으로는 목적이나 해외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환경과 재정적 부분과 자신의 공부머리 등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요리사를 선택한 이유들.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변호사 되라는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요리사를 평생의 직업이 아닌 해외로의 정착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요리사가 힘들어서 10년 정도 하다가 포기한 저이지만 요리 산업을 다양하게 겪어보면서 관련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 주위에 요리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호주에 자리 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천만 원대 한국과 비슷한 학비만을 써서 쉽게 유학하고 졸업하면 돈 달 주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호주는 막노동, 노가다 이런 분야들 원래 돈 잘 주기로 소문나 있죠. 요리사가 그 노가다 직업 중에 최저임금이지만 비자나 스폰서 영주권 주잖아요. 전 요리사가 힘들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려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정한 길을 적어도 6에서 8년 정도 일하면서 돈 벌면서 그 후에 그 산업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을 통해서 연관된 직업으로 가셔도 된다고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직업이 평생 직업이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죠. 진급은 느리고 배움은 숨기고 월급은 적으니 요리 산업 자체를 때려칠 수밖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호주랑 한국이랑 학비 차이 별로 안 나요. 투자하실 거면 적어도 본인의 열정과 꿈을 담을 연봉이란 그릇이 큰 쪽으로 와서 때려칠 때는 때려치더라도 사회초년생의 열정은 버리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돌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알아두세요. 영어 공부 빡세게 해야 되고 부모님과 친구랑 떨어져서 외로움을 참아야 하고 완벽한 다른 나라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18살 어린애도 다 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몇몇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조리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아주 많습니다. 스타 셰프님들이 뜨면서 새로운 멋진 직업에 대한 인식이 생겼는지 전공을 무엇으로 정할지 모르는 사람들,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조리과 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공부 못하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요리사를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희대 세종대처럼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받는 사람 말고 지방대 2년제 조리과 가신 분들의 성적이 대부분 낮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선택권은 좁아져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학비는 호주랑 비슷하고 학비와 생활비는 벌어서 다니면서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공부 못해서 한국에서 학벌을 제대로 쌓을 수 없다면 호주 오세요. 1,000만원짜리 대학을 다니던 6,000만원짜리 르꼬로동블루를 다니던 주방에서 일을 어떻게 쌓았는지 본인의 열정이 어떠한지로만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학력, 간판 이런 거 하나도 상관 안 합니다. 재정적 여력에 따라서 학교 선택하면 되고 학교 어디 갔는지 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유학원에서 막 좋은 학교 가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학력은 취업과 본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꼭 비싸고 유명한 유학을 해야만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유학과 해외 취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요리 유학은 학력과 간판이 아니라 주방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눈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2억짜리 CIA를 나오던 1,000만원짜리 호주 듣보잡 요리대학교를 나오든 어차피 이력서에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았는지만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학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영어권 나라 중에서 호주가 거의 유일하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리사가 되는 건 엘리트 교육이라는 불공평함은 절대로 없는 분야 같긴 해요. 저도 한국에서의 실패를 호주에서 리셋하고 싶었습니다. 도피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라고 교수님들이나 교육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지만 해외 취업이나 해외 프로그램 보내실 때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정확하게 알고 학생분들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적이나 정부 지원 때문에 보여주기식 말고요. 아무나 보내면 다 취업하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되는 애들을 먼저 선별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무료 강의나 무료 상담, 교수님들이나 대학교나 다 해드립니다. 저희도 국경 열리면 호주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전 이 이유 하나만으로 호주에 올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도 높은 세금, 집값 등등 사실 연봉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의 요리대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돈보다는 적어도 1.5배, 2배, 3배, 많게는 3배 이상은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집세 나가지 뭐 나가지 하면. 열정을 지키기에 임금이란 기준은 특히나 요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후배님들에게는 다소 가혹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첫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마찬가지겠지만 고학력 고소득 직종은 몇 개 없다고는 하지만 일하는 시간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는 요리 분야에 있어서 턱없이 낮은 임금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임금과 복지와 시간에 대한 정확한 페이를 주는 곳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한국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웃기는 계급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슐랭이나 유명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못 구하면 요리사로 실패한 줄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교 급식이나 케이터링 요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의 요리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유명한 백종원 선생님도 그런 고급 파인다이닝은 모른다니까요. 일을 해봤어야 시스템이나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알겠죠. 사실 다른 분야에서 최고이시고 이런 요식업 분야에, 이런 파인다이닝 요식 분야에 관심도 없으실 테고 말이죠. 그런데 TV에서는 맨날 해외 유명 요리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어디 미슐랭만 비춰주니까 그런 곳에 공부하고 일해야만 돈을 벌고 성공하고 혹은 성공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대기업 급식에서 350만원 준다 하고 파인다이닝에서 220 준다고 하는데 어딜 가야 하죠? 이분이 경력 5년 정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인다이닝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요리보다 나은 것도 아니죠. 요리 산업에서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 뿐인데요. 여러 산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요리를 어디에서 펼쳐나갈지를 알고, 원래 이 요리사라는 건 이직이 자유롭고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나라는 요리사가 어떠한 정의인지를 꾸준하게 느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직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미슐랭급 파인다이닝, 일반 파인다이닝, 캐주얼 파인다이닝, 카페, 케이터링, 바, 펍, 비스트로, 호텔, 프로덕션 키친 등등등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업장들은 다 있어요. 누구는 시간과 업무량에 희생을 하더라도 경력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고, 진급이 느리지만 큰 조직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호텔이라는 것도 있고, 내 사업을 위한 시스템 파악하기 좋은 카페나 작은 업장들도 많아요. 임금이 최저니까 어디에서 일한 걸로 계급이 만들어지고 인식이 달라지는 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조리과 학생들의 목표가 한때 호텔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약간 헛웃음이 나오죠. 전 항상 요리사도 회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회사원들이 그리고 요리사들이 성공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기준도 애매모호하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직종이든 밑에서부터 기초로 하는 걸 갈고 닦고 올라가면서 나의 높은 직위가 생기고 그에 맞는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고 사람을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돈을 벌어 나가죠. 한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 가게, 내 사업을 꿈으로 잡지만 현실은 진짜 어려워요. 자금도 있어야 하고 사업의 노하우도 생겨야죠. 10년, 15년 이런 아주 긴 직업적인 여행을 하면서 누구는 스폰을 받고 누구는 내 돈으로, 누구는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와서 사업을 해요. 성공이란 기준을 아주 한방 크게 터지는 스타 셰프님들이나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잡지 말고 눈앞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진급과 경력을 쌓는 것들에 목표를 두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아 가시길 바래요.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돈을 벌고 워라밸의 밸런스만 맞추어 살아가도 성공인 거죠. 단 그런 소소한 성공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성공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하셔야 할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성공이란 마지막을 꿈꾸지 마시고 현재의 위치에서의 성공과 목표를 이뤄 나가시길 바래요. 나중에 돈을 벌고 코인으로 한탕 치고 주식 대박 나고 로또 맞고 라는 이런 성공에만 신경을 쓰니까 현재 내가 벌고 있는 돈도 자신의 위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버티기 어려운 3 미쉐린급 레스토랑에서 주당 7, 80시간 일했고 방송에 나갈 수 있다면 성공이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방송 쪽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우리 마스크가 문제였지만 개인적 사정 때문에 다른 루트로 요리사라는 인생을 바꾸어야 했지만 돈이란 목표는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직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요리사로서의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요리사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호주 유학과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의 셰프 크루입니다. 10년 시드니에서 셰프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요리 산업의 정보와 경력 그리고 경험을 살려서 기존의 유학원처럼 행정 업무 수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 직업교육,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구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위치를 만들었죠. 사업하면서 2년 동안 돈을 못 벌어서 주방에 알바하면서 버티고 버틴 겁니다. 그동안 요리사 잘했으니 시급 3만원 정도 받으면서 다음 인생을,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요리사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고 다른 분야로의 중간 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요리사 시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목표는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노마 스타일의 캐주얼 파인 다이닝을 목표로 또다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리사를 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경력 1년, 2년 제대로 된 업장에서 일을 하신 분 아니시면 워킹 홀리데이는 돈을 못 법니다. 제 채널에 많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학생 비자는 학비 벌어서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학교를 졸업하고 진정한 사회인이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졸업 못하고 영어 안 돼서 돌아간 사람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죠. 이런 분들은 기준으로 잡지 않아도 돼요. 이런 분들 호주 요리 유학 전체 학생의 약 1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시드니 르꼬롬부를 졸업하고 전 세계 4위 레스토랑 테스야라는 곳에서 우연히 취업을 해서 연봉 6,500만 원에 계약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슐랭 3스타 같은 곳은 일주일에 적어도 60시간, 많게는 80시간씩 일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금이 25% 나간다고 치고 실수령 4,500만 원에 주당 7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시간당 약 10불? 한 만원 정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이 2만원 되는 호주에서 저는 반값밖에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떼고 생활비 집값 제외하면 남는 거 없다. 호주도 한국과 똑같다 라고 말하실 건가요?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체력과 열정이 있을 때 더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버티는 거죠. 호주도 세금 높아도 연봉의 약 10% 정도 연금으로 꼬박꼬박 쌓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무리 떼어가는 거 많다고 해도 버는 것도 많습니다. 한국보다 저축하는 거 많겠죠. 일주일에 이틀 꼬박꼬박 쉬게 해주고 중간에 쉬는 시간 보장되고 1년에 약 3주 유급휴가입니다. 이래도 한국이란 별반 차이 없다고요. 경력적으로 봅시다. 전 테스야에서 2년 있었고 최종적으로 부부 주방장 오퍼 받았습니다. 고작 학교에서 2년 일했던 거 다인 저에게 2년 동안 개같이 일했다고 세계 4위 레스토랑에서 부부 주방장 오퍼가 있었다니까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경력과 배움을 얻었고 결국 여기에서 배운 걸로 한국 사람 최초로 영셰프 대회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우는 받아요. 여러분 한국은 그런가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기회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하게 되는 비용을 말해요. 전 요리 초반에는 제 삶과 잠을 포기하고 연봉과 경력과 명성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2배 일을 하고 버텨야 했죠. 어떤 분들은 주에 38시간, 40시간 딱 일하면서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요리 산업에서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있는 거죠. 누가 낫고 어떤 길이 옳고라는 건 없어요. 전 그런 거를 선택했고 결국 나중에 제가 이루고자 했던 스타 셰프로서의 방송 셰프로서의 보상을 받는 걸 원했었어요. 에드워드 건 셰프님도 같았을 겁니다. 강원도 지방 2년제 영동 전문대 들어가서 어느 날 찾아온 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였겠죠. 힘든 일이고 험난한 여정이었음에도 도전하신 거겠죠.
버티면 진급이 빠른 서양에서 단기간에 고연봉과 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든 해내셨죠. 중간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잠시 일하셨을 때 학을 떼고 다시 외국 나가신 것도 우리나라의 조직도에 적응이 안 되신 거죠. 경력도 별로 없고 어린 사람이 자기들 위에 있으니 반겨할 리 없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전 우리나라 요식 산업과 교육과 연봉과 복지 시스템 이런 거 다 상관 안 합니다. 나라마다 다름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요리사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한국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못 버는 직업이고 힘든 직업. 너 아니어도 언제든 요리사 넘쳐나니 잠만 말고 일이나 해라. 안 입고 오면 네 사업하고 네가 사장하든가. 열정페이 기본적으로 강요당하고 기본 시급 보장 못 받는 직업. 제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리사에 대한 인식이죠. 이런 일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만연해요. 유명한 셰프님들, 스타 셰프님들 업장에 이런 문제들 터져서 한번 난리 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도 요리사 인권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아요. 왜냐? TV에서는 먹방이니 화려한 요리쇼니 이런 것만 나오니까. 굳이 그림자를 누가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리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내 요리사의 삶을 인정해주는 호주로 오세요. 호주에 요리사로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누구는 1억 그게 성공이야? 돈 많이 버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2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원래 1억씩 받으려면 다 그렇게 죽어라 노력들 합니다. 그래야 그 정도 받는 거고요. 식당에서 1억 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7억 8억씩 찍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원으로서의 성공하기가 원래 더 쉽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긴 영상이었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야기한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는 조금 더 짧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